네, 지금까지 리니어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그 과정들을 봤는데요.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선형 함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선형적인 관계이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이런 사인 함수와 유사하게 사인 함수 위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선형적인 함수로는 우리 사인 함수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떤 매핑, 어떤 다른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매핑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인풋 피처를 어떤 다른 함수,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어떤 매핑 함수가 있다면 그 공간 안에서는 선형하도록 우리가 어떤 매핑을 하게 된다면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과정을 모두 다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이제 대문자 D 차원을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어떤 변환된 피처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뭐 사이 같은 어떤 함수를 우리가 있다면 그 공간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차원으로 보낸 애를 또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 매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항 함수 좀 더 2차원, 3차원의 고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사인 함수와 유사한 분포로 가진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어떤 m 차원까지 가지는 어떤 다항 함수 형태, 폴리노미얼 펑션 형태로 그 스페이스로 보내주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는 하나인데 x, x제곱, x3승 땡땡땡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w의 역시나 리니어 함수인 거죠. 리니어 펑션 형태로 하면 얘네들이 어떤 m승만큼의 다항 함수로 우리 x 값을 보내준다면 이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선형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본 피처 매핑 사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x 대신에 x의 0승부터 x의 m승까지 이루어진 어떤 이런 샘플, 우리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된 샘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차원이었던 애를 m차원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w, 얘는 이제 m차원이니까 m차원에 해당하는 w 값을 구해서 이제 사이 함수에다 w를 구하는 이 w를 구하게 되면 이제 w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m개만큼. 이때 사이에 해당하는 이 변환 함수는 어떤 것이어든 상관없고요. 지금 뭐 여기서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또 역시나 좀 가장 쉬워 보이는 다항 함수 정도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다항 함수, 그러니까 이 변환된 이 데이터의 그 최대 차수를 0으로 둔다면, 그러니까 0차식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텀만 남게 되는, B만 남게 되는 형태.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m이 0일 때 그 함수를 구해보면 어떤 y절편 하나만 표현되는 거죠. 이때 가장 좋은 이 w0의 값은 뭐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0차식일 때는. 1차식인 경우는 이제 우리 해왔던 거죠. 그래서 w에다 b까지 해당하는 이런을 구해보면 뭐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애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하게 된 1차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차수를 폴리노미얼 함수, 그 다항 함수로 3차까지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사인 함수가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3차 함수 형태로 꽤나 유사하게 이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항 함수 형태로 데이터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보냈더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리니어 함수 4개의 변수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이 자체로 이 데이터를 먼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9차까지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x인데 x를 x 1승, 2승, 3승, 4승에서 9승까지 올려놓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복잡한 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최대값이 여기 선에서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꽤 복잡한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이 모두 이 빨간 선을 지나게 되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구해지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코스트가 제로가 나오겠죠. 차이가 다 없게 되니까. 그럼 아까 봤었던 이런 구차인 형태가 가장 좋은 걸까요? 지금 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앞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이 파란색 점들이 가진 데이터죠. 이 함수가 가장 잘 맞을 수 있겠으나 이 사인 함수 위에 있는 뭐 이런 점들, 예를 들면 새로운 이그젬플 이런 애가 오게 되면 얘는 실제로 이 함수가 예측하기로는 뭐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함수가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9차까지 높은 차원으로 보낸 그 공간 안에서 예측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으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못 맞추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함수가 아래로 이렇게 길게 생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측은 이런 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버피팅 되었다, 과적합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죠. 모델을 무작정 복잡하게 한다고,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가장 잘 맞게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좋겠죠. 아까 0차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의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죠. 이건 너무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봤었던 것들 중에는 3차식인 경우에 이 에러가 전체적으로 좀 줄고 새로운 샘플들에 대해서도 이 사인 위에서 잘 맞춰진 얘는 에러 코스트 자체가 0이 아닐지라도 얘가 더 좋은 모델일 거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차로 옮겨진 9차식으로 옮겨진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 W 값들을 실제로 다 구해보면 뭐 0이나 1이거나 3일 경우에 대해서는 숫자들이 뭐 이런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X 값들은 0에서 1 사이고 실제 타겟도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인데 이 분포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9차식에서는 W 값들이 뭐 마이너스 23만, 마이너스 100만, 플러스 100만, 마이너스 55만 굉장히 큰 수를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해서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들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적절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과적합된 애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걔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좀 너무 과한 값들을 가지게 되고 결국 얘는 조그만 변화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다 뭐 예를 들면 0.1만 곱하더라도 마이너스 값으로 뭐 마이너스 10만 만큼 더해주게 되니까 우리의 y 값이 뭐 어떻게 예측하게 될지 알기가 좀 어렵겠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거고 뭐 이런 걸 이제 뭐 오실레이션을 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우리의 m이라고 하는 다항함수의 그 정도를 표현하는 이 값은 우리가 그 다항함수를 보내는
어떤 변수 중에 하나죠. 3차로 보낼 건지 9차로 보낼 건지 변수인데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 모델 외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결국 얘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줘야 할 텐데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m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면 클수록 좀 더 모델이 복잡해지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너무 작으면 또 잘 못하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 사이에 적절한 값을 좀 결정하고 싶은데 이 모델 자체의 복잡한 거 말고 모델은 좀 복잡하게 놔두더라도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W 값을 너무 크지 않도록 하면 모델을 복잡하게 이용하면서도 너무 오버핏 되지 않게 과적합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W 값을 이렇게 너무 크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 좀 9차식을 이용하더라도 마치 3차식처럼 우리가 좀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네, 무언가 조금 더 정돈된 형태의 값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레귤라이즈 어떤 제한을 좀 두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W 값이 너무 커지지 않으면 좋겠다. 모델이 좀 복잡하더라도 W 값이 좀 너무 크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W 값 자체에다가 W 값이 너무 큰 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귤라이저라고 하는 텀을 두어서 이런 이제 W에 대한 어떤 일종의 코스트 펑션을 또 하나 둡니다. 얘는 이제 W에 대한 농값으로 표현되어 있고 W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얘를 우리가 이제 최소화하게 한다면 W 값이 작아야겠죠. W가 0에 가까울수록 이 레귤라이저 텀이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L2 페널티, 이제 L2 놈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W에 준 거죠. 이렇게 이 레귤라이저 텀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코스트 펑션에다가 같이 붙여줍니다. 대신에 어떤 이 둘 사이의 이 관계, 둘 사이의 그 밸런스를 나타내주는 뭐 람다 텀 같은 거 하나 두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코스트 펑션에다가 W에 대한 레귤라이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코스트 펑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얘를 전체를 줄인다고 하는 건 코스트를 줄이면서 W 값도 작게 되도록 하겠죠. 그 정도를 람다가 결정해주게 될 텐데요. 람다가 결정해주게 될 텐데 이때 람다가 크게 되면 결국 얘가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이쪽 W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거죠. 초점을 주게 되고 그럼 이때는 왜 W를 조금 더 작도록 할 거고 반대로 람다를 좀 작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중요한 효과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코스트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웨이트는 좀 더 커져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m이나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번 평가하는 방식의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해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로스 펑션은 뭐 이렇게 생겼고 로스 펑션은 우리가 디멘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고 레귤라이저는 아까 봤었던 이제 W의 놈값 2놈의 제곱인 형태였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겠죠. 로스만 고려했다면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 레귤라이저만 고려한다면 여기가 최소값일 텐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은 없겠죠. 값이 두 개가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옵티멈 값은 최소값은 이 둘 사이에 어딘가 이런 점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로스 값은 최소화되지 않았지만 적당히 W 값을 너무 크지 않도록 결정을 할 거고요. 이 지점을 결정되면 지금 레귤라이저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W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사이 어딘가로 결정이 되겠다. 아까 봤었던 이 람다 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으나 적당한 로스와 레귤라이저 사이 어딘가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2 레귤라이저를 이용해서 코스트 펑션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 봤었던 XW 빼기 T의 제곱에다가 이 레귤라이저 텀까지 붙게 되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W를 구하게 되면 앞에 봤었던 뭐 방식들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중간에 텀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W가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의 X 트랜스포즈 T였는데 가운데 람다랑 N이랑 들어가고 I는 이제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텐데 이건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 결국 레귤라이저 텀이 붙더라도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값을 결정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걸 특별히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W에 대해서 L2 놈이 적용된 L2 레귤라이저가 적용된 리그레션을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앞에 람다가 하나 이제 붙어 들어가게 되면서 W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람다 값이 크다는 건 결국 대충 우리가 이제 어림짐작을 해보면 이거 역행렬이니까요. 결국 람다가 크다는 건 람다가 크게 되면 역행렬이니까 W 값은 작게 되겠죠. W가 작길 바라는 게 이 람다 텀이 의미하는 거죠. 이 레귤라이저 텀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좀 감을 잡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델 결정과 로스 펑션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봤습니다. 우린 다이렉트 솔루션을 봤고요. 뭐 선형대수를 이용하거나 어떤 미분값이 0인 값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따가 다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볼 건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그랬는데 이 방식을 하나 봤고, 그리고 또 덩달아 벡터라이즈,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벡터로 표현하면 좋다. 그 다음에 피처, 어떤 좀 더 좋은 피처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피처 디멘전을 바꾸는 것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레귤라이저까지.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머신러닝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얘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딥러닝까지 가게 되더라도 모두 다 고려하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거의 다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 멈췄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